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은 쌤사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11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시험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효원상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 문제 1번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 사항에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좀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일자로는 1월 25일이죠. 지금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게 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수수료를 그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납부세액이 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세금과 공과로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지급을 하는 거 두 건의 차변이 발생이 되겠죠. 일단은 이거 납부세액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요. 미지급 세금. 이게 지금 85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세금과 공과 납부대행 수수료 이건 얼마인 거죠? 68,000원.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래서 856만 8천 원이 그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이 된다. 251, 잠시만요. 미지급 비용. 예, 미지급금 아니면 미지급 비용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하는데 저는 미지급 비용으로 할게요. 미지급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품 판매 대금을 수령한 약소금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8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거래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차익이 발생될 텐데 그 차익 뭐라고 저희 표현을 하죠? 뭐죠? 일단은 이거 어음부터 파는 것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디에 우리가 받을 어음인 거예요? 지금 무인상사. 여기서 받을 어음이 지금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지급기일을 다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행에게 할인을 해서 파는 건데 할인 금액이 지금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히는 거죠. 처분 손실 그 금액이 85,000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로 991만 5천원 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이거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짜리를 지금 사채 지금 980만 원인가요? 할인 발행 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채 할인 발행 그 가액으로 우리 입금이 되는 거죠. 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980만 원.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채로서 발행할 그 액면 금액은 1,000만 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차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20만 원을 채워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은요, 6월 27일입니다. 27일.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에 간이 영수증을 수령을 하였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2만 원짜리 지금 총소모품 2개 구입을 했거든요. 만 원짜리 그 총소모품 2개. 그래가지고 2만 원인데 이게 소모품 이렇게 구입한 건 보통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간이 영수증으로 수령했으면은 이건 부가세 처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냥 소모품 비용으로 바로 일반 전표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부서 관련된 소모품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 차변으로 하되, 근데 현금으로 출금이 훨씬 더 명확하겠네요. 530으로 처리하시고 2만 원 처리하시고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처에다가 나래철물 이거 하나 적겠네요. 혹여나 나래철물 있는지 봤더니만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드 걸린 걸로 제가 반영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9월 13일자 가보도록 할게요. 매입처 및 제주 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 2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5만 5천 원이다. 당사는 이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차입한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지급하는 게 문제인 거네요. 근데 차입한 당사자가 효원상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쪽은 효원상해겠죠? 이자 비용.
세전 금액인 20만 원으로 적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할 텐데 원천 징수세액이 지금 5만 5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금인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한 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문제 2번인 거죠. 메인 매출점표 가보시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자라고 돼 있어요.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한빛의 제품을 2,2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한빛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계약금 700만 원은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2,200만 원짜리 파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이게 3개월 전에 이렇게 받은 게 작년에 받은 게 있고 나머지는 또 약속어음으로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은 약속어음 잔금을 치르는 날이 인도일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한 거죠. 그래서 11번으로 체크를 하시고 근데 내국신용장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영세 매출이다 보니까 22번으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은 이게 영세율이다 보니까 2,200만 원이 아예 공급가액 이거겠네요.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고. 이거 어디죠? 한빛인가요? 전자 옆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로는 이게 아무래도 계약금까지 걸려있는 그런 분계다 보니까 혼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구분란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 3번으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게 대변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은 제품 매출이 맞기는 해요. 근데 그에 대한 결제가 지금 두 가지 수단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작년도 말에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한 게 있어요. 그게 700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약속금. 한빛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뭐 제품 판매하면서 대금 결제는 두 가지로 된 거니까 지금 혼합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류 번호는 생략할 것. 여기에 적을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7월 15일자 내역 보도록 하실 텐데 회사 사업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에 대해서 다양으로부터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하였다. 부동산 중개의 주업종을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히 좀 상호가 조금 애매하게 생기긴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뭐뭐 중개사라고 이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급자가 여기고 공급받는 자가 효원상해. 토지중개 수수료가 지금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1,100만 원쯤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이거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51번 매입으로 봐도 될까요? 그런가요? 저 지금 면세가 아니고 불공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토지와 관련된 그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F2 누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오네요. 아니요. 공급가액까지 갑시다. 얼마죠?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하시고 여기 지금 활성화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아니면은 뭐 면세와 관련된 거. 근데 토지 자본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분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토지 중개 수수료는 이게 토지잖아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금 결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세금계산 수취했고 외상 미수금 지금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53으로 체크할게요. 왜냐면은 토지를 주고받고 이게 토지 중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효원상해가 제조업인가 그렇거든요. 그 주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제 3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 직원들의 담합을 위해 가지고 지금 회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27만 5천 원 들었고 벽돌 갈비라고 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지금 27만 5천 원을 긁었습니다. 이것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가인 거죠. 음식이 과세되는 용역이고 카드 결제로 결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가액로는 이치로
그 다음에 코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벽돌갈비. 그 다음 붕괴는 뭐죠? 지금 현금 영수증, 현금 결제, 붕괴 현금으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재료가 아닌 거죠. 생산부 직원들에 대한 회식대회니까 복리후생비 중에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해외중고 자동차에다가 550만 원에 처분을 하고 전자승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 왜냐면은 지금 효원상에서는 파는 입장이니까 파는 사람이 이렇게 발행하는 거죠. 대금은 결제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해당 차량은 2천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카드랜다 차량 판매니까 11번인 거죠. 500만 원. 누구한테 지금 판매한 거죠? 해중고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로는 옆표시하시고 붕괴로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2천만 원에 취득한 걸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1,600만 원까지 지금 감루가 쌓여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장부가로는 지금 4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400만 원을 지금 550만 원에 판 거잖아요. 대신 550만 원에 400만 원 차감하면 150이긴 한데 그 나머지가 지금 50만 원 예수금이에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지금 얼마죠? 100만 원밖에 처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지금 550만 원을 어떻게 돼 있다고 됐어요. 모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그럼 차변으로 보통예금 입금 받은 거 550만 원. 그리고서는 이게 나머지 잔액이 100만 원만큼 대변으로 나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래서 100만 원. 400만 원짜리를 지금 500만 원에 판 거니까. 네, 그래서 100만 원 차익.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요. 9월 12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단 아래의 금액은 비용은 아래 품목에 기재된 계정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보통은 임차료, 건물 관리비 두 가지를 쪼개가지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외적으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한 장으로 발급한 케이스인 거죠.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10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51번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요? 간편집게 여기 가가지고 뭐 해야 되죠? 중복. 잠시만, 복수거래 F7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하단에 내역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일자는 품목만 적읍시다. 임차료 단가까지는 건너뛰고요. 28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 거기다가 20만 원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300만 원이 된 거죠. 예, 300만 원, 30만 원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건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상호가 조금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전자에 옆표시 하시고 붕괴는 뭐죠?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원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재료가 아닌 거죠. 일단은 그 첫 번째 항목으로서 519 임차료 이게 지금 280만 원인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거 뭡니까? 관리비. 관리비가 지금 건물관리비 이거 제조원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20만 원. 그리고서는 33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한 거죠?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외상 미수금이 아직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253 미지급금으로 330 부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3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따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선적이라고 한가위를 비교해요. 비교해가지고 어느 기준일에 환율을 적용하는가 그게 여기서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환가가 우선적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환가 기준 환율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환가일보다 선적이 먼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적일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출에 각각 달러, 유로화에 각각의 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선적일이라고 있어요. 선적일은 무조건적으로 6월 15일자의 일자를 기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거래처를 조회하여 그 사용할 것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고 하면은 출처 시점 명세서 잠시만요.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1기 확정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거래처 코드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 수출 번호를 지금 1번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USD 환율은 뭐죠? 1350. 아니 환가가 먼저 됐으니까 1300원. 그 다음에 외화로는 8만 달러. 그리고 거래처 코드 할 때 불로라는 게 조회하여 사용하라는 게 BOB라고 하는 거래처잖아요. F2를 누르셔가지고 영어 BOB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가지고 BOB 이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라 예. 이 오렌지도 여기 있겠죠? F 누르셔가지고 F2 누르셔서 오렌지 예, 여기에서 지금 조회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2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직접 문제 여기 신고서에다가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일단은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둘러오겠습니다. 불러온 자를 무시하시고 혹여나 여기에 어떤 기재된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다 이거 제거하고 제거한 이후 깨끗한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거죠. 일단은 매출 자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면 여기다가 1억 5,500만 원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종이세금계산서 근데 이게 전자이든지 종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세금계산서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은 그냥 1억 5,500 적다가 이거 종이네 하면서 그 여기에 가액에다가 합산해서 넣을 거예요. 그게 1억 6,750만 원. 색 맞죠? 대신 이게 법인사업자거든요. 그럼 종이로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중에 가산세 파트를 하실 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원래 미발급이 2%고 가공이 3%, 그 다음에 종이가 1%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얼마였습니까? 공급가에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가산세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1억 가액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기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확정이 되니까 매출액에서는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1675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치셔가지고 12만 원 차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고 신용카드 매입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카드하고 세금계산서 그 둘의 차이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일단은 접대성 물품까지는 여기 일단은 합산을 해요. 그 다음에 불공에서 차감을 하잖아요, 얘를.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을 애시당초에 차감을 시켜버리고 순액으로 나머지를 적는다는 거죠. 불공이라고 하는 게 신용카드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지금 얼마 적어야 되는 거죠? 2억 1,540만 원, 여기다가 2억 2,154만 원 각각 적으실게요. 그 다음에 이 접대성 물품에다가 여기 240만 원 되어 있죠.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차감을 한다. 어디 있죠? 지금 차감되는 거 불공 여기다가. 그 다음에 24만 원. 그리고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여기서 나 다 했다. 안심을 하죠.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반 매입이 있고 화물차 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 화물차는 고정자산이잖아요. 차량 운반구. 그래가지고 2억 1,540만 원 여기다가 지금 2,800만 원 차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8,740만 원 이렇게 적고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2,800 적고 280만 원 적고 예. 그러면은 1억 8,500, 2,800 여기에다가 각각 들어가고 240만 원 들어갔다 빼고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시면요.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네요. 여기에서 일반 예정 누락분?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인 거죠. 여기다가 적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다가 적는 겁니다. 일단은 일반 매입분이 얼마죠? 1,855만 4,200원. 그리고 세액까지 적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비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254545 254 545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예정신고 누락분, 이건 어디다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 누락분이 여기 12번 여기란에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1 적는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12번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 신용카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적네요. 여기다가 50만 원, 5만 원 각각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업용 관련 없는 거, 이거는 아예 적지를 않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기타란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아까 그 전자 말고도 종이세금계산서로 이거 하나 한 거 있잖아요. 그 어디 있었죠? 요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1억 5,500만 원, 1,750만 원, 그거 합산해가지고 지금 1억 6,700으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산세 대상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1%만큼 해가지고 12만 5천 원이었나요? 다 반영했죠. 1번은 해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을 보시면은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지금 확정 맞죠? 넣었습니다. 아까 뭘 넣었느냐? 아까 그 예정 누락분이라고 해가지고 카드란에 50만 원 이거 누락된 거 있잖아요. 그걸 넣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건 했고, 전자신고세 공제 얼마죠?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10,000원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기타 사항까지 싹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번 이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쉽습니다. 굳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은 매년 나오기는 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 넣는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첫 번째 가보시도록 할게요. 현금 시세가 부족해가지고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120만 원의 원인이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됐다. 이에 대한 계정 과목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그 첫 번째 항목이 이게 기부금이었네요. 기부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서 이걸 내역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빵꾸가 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 접대비인 거죠? 근데 접대라고 치면 이제 안 나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예,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조금 그렇긴 한데 접대가 접대지 업무 추진비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20만 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죠? 현금 가부족.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제조부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 전액을 납부일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전액 비용 처리됐으니까 26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이 5개월치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비용 처리할 거예요?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 비용. 이거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3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곱하기 5를 하시면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를 비용으로 취소를 해야죠. 근데 비용 취소가 제조부서와 관련된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험료 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500번대에서 차감을 해야죠.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대표자에게 대여한 2천만 원에 대한 당좌 대출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일단은 2천만 원에 대한 사료가 얼마예요? 92만 원이던가요? 보통예금 자산의 근거니까 일단은 차변에 보통예금 이거 넣은 거 이거 봅시다. 92만 원. 그 다음에 그 대변에는 이걸 뭘 넣어야 되는 거죠? 대여했잖아요. 대여해 준 거죠. 그러면은 대여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한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요. 이거는 여기서 물론 여기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기도 하죠. 일단은 여기서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다 제거하고,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결과값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기말잔액의 1%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1%를 곱해가지고 얼마로 기말이 나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얼마죠? 548만 5,500원. 근데 기존에 이미 475만 원이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지금 하고 있는 게 BS상 누적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설정 전도 누적으로 이미 잡혀 있었던 거고, 기말 잔액도 누적으로 새롭게 금액을 재정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미 475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548만 5,500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73만 5,500원만 추가적으로 기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70만 원? 거기다가 1% 하면 얼마예요? 22만 7천 원? 거기다가 2만 원 차감하면은 20만 7천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입니까? 50만 원.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기존에 잡혀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차액인 50만 원을 고스란히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했다고 칩시다. 예,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될 텐데, 아니, 그냥 여기다 해봐요. 이게 73만 5,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7만 원이고 20만 7천 원, 50만 원 이렇게 적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대손삼각비이거든요. 대손삼각비이기는 한데 이게 모두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800번대 대손삼각비라고요. 이렇게 차변은 적는 거고, 대신에 대변으로 올 거는 외상매출금이 지금 코드가 뭐죠? 108번이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1에 더하면은 대손 충당금에 대한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109번으로 73만 5,50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코드가 110번이에요. 거기다가 1을 하시면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20만 7천 원. 그리고 그 나머지 뭐죠? 단기 대여금. 이 단기 대여금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가도 또 1 더하면은 그 코드에다가 다시 한번 50만 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대손 충당금인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다르니까. 네. 다만 대손삼각비라고 하는 비용은 이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해서 차변으로 기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일반 전표 저처럼 해줘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결산자료 입력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단기분 법인세는 84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단 단기분 법인세 중간이납세액과 이자소득 이게 580만 원 선납세금으로 계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요. 우리가 정산을 해본 결과 84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기중에 580만 원은 납부를 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만 납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840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선납세금, 선납을 세금 이렇게 한 거죠. 그게 580만 원.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무엇이냐? 미지급 세금으로 260만 원만 나머지를 이렇게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이것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직접 다 안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정기준 사원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수당공제 등록하시고 급여자료 하시고 원천징수 세 가지나 물어보는데 5점이네요. 예, 좀 빡빡합니다. 일단은 여기 하단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영업부 대리예요. 어느 곳에서도 지금 생산직 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근로 수당이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라고 하는 표현이 애시당초에 안 붙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진짜 맞는지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보시다시피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불론 데이터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 비과세로 돼 있단 이게 다 맞다는 뜻이에요. 다 맞다는 뜻.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수당공제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이 순서대로 디폴트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어디로 가시냐? 사원 등록이 된다. 일단은 여기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수당공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세팅값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사원 상여? 이거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그 월차 수당? 직책수당 이런 거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이 세 가지는 비과세로 되게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국민연금, 건강, 그 다음에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다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달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4월 30일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급여에 대한 내역을 적으실 때 4월, 그 다음에 4월 30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여부 부 체크하시고 공제 등록은 고려하지 않는다. 매월하고 있으며 전월 미완급세.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 요거. 이 금액.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면은 반드시 기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급여자료 입력에는 넣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된 걸 바탕으로 그 이행사항 신고서 그걸 우리가 또 접수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4월 기소, 4월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여러분들 급여자료 입력에서 했던 게 다 불러올 텐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될 게 있다고요. 이게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게 전월 미환급세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 맨 끝이거든요. 여기 12번. 여기다가 60만 1,040원을 적으셔야 된다. 요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포인트 성격처럼 환급세액을 기중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가 있거든요. 환급받는 게 조금 시일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굳이 환급받는 그런 신청보다는 그냥 이 지금 세금이 한 3, 4개월 후면은 다 이게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 홍보부에 입사한 지금 홍상현 씨라고 되어 있네요. 8월 1일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 국무제가 있는지 딱 봤더니만 딱 전날까지 지금 7개월 동안 지금 주식회사 두섬이라는 곳에서 지금 근무를 했었대요. 근데 이분도 진짜 능력자이시다. 지금 7월까지 딱 여기 있다가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이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연말정산 탭에서는 본인의 종전근무지에 대한 급여 자료까지 모두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추가 자료 입력란 중에서도 그 첫 번째 란에 여기 소득명세에다가 종전근무지 소득명세에 종전근무지로서 내역을 싹 다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소득세가 세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징수세액.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적으셔야 되죠? 결정세액을 적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내역도 죄다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항으로 그 가족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일단은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는 않지만은 소득은 보잖아요. 근데 소득이 총급여만 있는 상태에서 500만 원 이하자만 우리가 가능하긴 한데 500만 원 넘었죠.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지금 20년에 출생하고 그러면은 지금 나이 요건은 충족한 거죠. 20세 이하니까 소득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다만 이분이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자녀세액 공제는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부친이기는 한데 잠시만요. 60세가 아직 안 넘으셨어요. 근데 66세로 70세를 아직 안 넘으셨죠. 나이는 되되 소득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자체가 1이에요. 남성이란 뜻인 거죠. 홀수 남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 부녀자 공제는 안 돼요. 여자여야 되니까 대신 그 배우자
배우자가 여사라고 해서 그거 안 됩니다. 일단 배우자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자녀 이분 들어가고 그 대신 자녀세 공제 안 되고 마지막으로 부친도 들어가긴 하되 지금 70세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누구만 안 됐었죠? 이 배우자 이명재 씨 안 되거든요. 나이 때문에.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도 보고 나이도 보고 죄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재 씨로부터 지급한 요거 80만 원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홍상현 씨 자동차 보험 되고요. 자녀에 대한 보장성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명재 씨는 없네요. 한번 언급하려고 했더니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 요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에 대한 거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이게 70만 원 다 되나요? 한도가 그 시력 교정용 안경이라든지 렌즈는 50만 원 한도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홍라유 씨 자녀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부친에 대한 치료비 죄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교육비 나이는 보지 않되 소득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입니다.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녀 지금 미성년자로서 지금 영유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한도로 가능한데 그 이하로 써버렸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내지는 현금 영수증을 했다 할지라도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은 30%, 근데 얘네들은 40%잖아요. 근데 중복은 안 되거든요. 그럼 더 높은 공제율로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넣으실 때는 저 100만 원이 차감된 2,200으로 적으시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700을 넣는 게 아니라 300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100만 원, 그 전통시장 400만 원 구분해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란에 의료비 지출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신용카드하고 의료비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114회 기출문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